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 선생님. 제 책을 내준 편집 출판사 팀장님이세요. 팀장이었어요. 제 책 이번 사고는 나만 없잖아요. 난 어느새 채웠네. 야, 뭐 그런 걸 계산을 하냐. 아, 그지. 이러면 안 되지. 즐겁게 마시자. 그럼요. 아, 맞아. 이라시마세.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이야, 근데? 어서 오세요. 이라시마세. 뭐야, 이거? 이라시마세. 아, 이라시마세. 그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절판된 책을 왜 얘기해? 그죠. 절판됐고. 얘기해줘봐, 그래도. 이게 제가 왜 쓰게 됐냐면 제 일본에 워킹 헐리데이를 갔었단 말이죠. 근데 일본어는 존댓말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제가 쌤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과 나를 낮추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법적으로 공부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입에 착부터 해보지 않아? 처음부터 알바로 일본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미 그걸 입에 몸에 뱄어. 입에 배고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고 그걸 나중에 배우게 된 거죠. 근데 한국에서 이제 그때서 온 그 일본어과 친구들이 되게 이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실제로 쓰기가. 그치. 그래서 이게 전공 애들도 어려워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지고 블로그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 대신 이렇게 쓰고 이런 말 대신 이렇게 쓰고 그때 싸이 블로그 할 때인데 올렸는데 조회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완전 실용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면 근데 이 말 대신 이렇게 써도 좋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서 올렸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한 10편 정도 연재를 했는데 조회수가 진짜 몇 천씩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 비공개로 돌리고 책을 쓰기 시작한 거야. 지금 마치 브런치 작가들과 비슷한 생각을 벌였군. 그래서 막 썼어요. 써가지고 그래서 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일본인 친구한테도 감수를 받고 일본에 되게 오랫동안 10년 넘게 살았던 언니한테도 감수를 받아가지고 도움을 좀 받고 해가지고 책을 완성해서 냈죠. 근데 제가 지금 느꼈을 때 그 책을 냈을 때가 30살 무렵이었거든요. 10년 전이었어요. 얼마 안 됐네. 조금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 언어를 공부하기에. 그 얘기하니까 나도 되게 찔린다. 내 첫 책도 그리 친절하지 않았는데 찔린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만약에 그 책을 그런 책을 다시 쓰라 그러면 되게 잘 쓸 수 있었을 텐데도 있고 제가 그 당시에도 에디터로서 막 뿜뿜뿜 막 이럴 때 뭐 4년차, 5년차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의 실력과 내가 팀장까지 다 하고 10몇 년 된 노하우가 있는 지금의 나랑은 또 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쉬운 게 많구나. 그거를 편집으로서 잘 만들었으면 되게 잘 편집하고 보기 편하게 대박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두고두고 사람들이 좋아할 책을 만들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잘 안 됐고 저는 책 쓰기 기술, 북 에디터가 알려준 책 쓰기 기술이죠. 그러니까 그 책 어디 갔냐고.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쌤 여기 나중에 이 영상을 편집할 일 있으면 자막으로 내가 넣을게. 하면 그 책은 책을 쓰게 된 자부심이 있어요. 기획 의도가 있잖아. 사실 요즘 책 쓰기 그런 강좌에 터무니없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고 사자들도 너무 많잖아. 너무 많죠. 편집자의 입장에서 편집자가 어떤 책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뭘 보고 있고 에디터들이 그치. 어떤 식으로 기획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실질적인 얘기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어디 돈 주고 책 쓰기 강좌, 그러니까 제 돈 주고라는 말은 봄사님 책 읽고 있는데 왜 책 낼 거니? 그랬더니 내가 그냥 좋아하는 분이라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생존 알바 일본어 읽어보고 싶은데 절판이라 아쉽다. 그거 다시 살릴 수 없어? 자기가 다시 편집해.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옛날만큼 일본으로 워킹을 안 가잖아요. 옛날 저 때만 해도 워킹으로 많이 갔거든요. 맞아. 그리고 유학생들도 엄청 많고 근데 지금 다 그 유학생들이 다 중국으로도 가고 맞아. 영미권을 빠지지 일본으로 안 가죠. 세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든 어려운 구석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제가 요새 영어를 공부하면서 관사를 계속 까먹잖아요, 쌤. 빼먹고 말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일본어를 생각을 해봐요, 많이. 겸양어에서 좌절했대, 일본어는. 맞아요. 출판사 에디터가 알려준 책 쓰기 기술. 내 자기 책 제목을 몰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 책 어디 갔나? 기획부터 출간까지.
예비 저자가 궁금해하는 그 책 쓰기의 모든 것. 맞습니다. 맞아요. 이 책 진짜 아시는 좋아요. 분은 아시는구나. 저는 정말 책을 쓰고 싶다. 그럼 이 책 꼭 보시고요. 근데 출판사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출판사 에디터가 이게 있어요. 좋아하는 원고들. 근데 그 저자님들 잘 몰라요. 그리고 책 쓰기 강의하시는 분들 잘 몰라요. 책을 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이 내서 팔려야 되죠. 세상에 엄마표 영어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잘 쓰셨고 소정 씨가 기획을 정말 잘했고 그것도 그렇고 이 모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왔던 이 블로그 활동이나 이것들이 그 느낌을 훼손하지 않고 책에 잘 담겼고 그러면서 시너지로 2탄이 나왔고 또 그것과 다른 결로 3탄이 나왔고 그러니까 작가로서 되게 잘 걸어갈 수 있거든요. 쌤을 옆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는 되게 좋으나 책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꼬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획부터 잘못된 걸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써놓은 글 다 담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좀 틀을 깨야 돼요. 아니, 에디터의 코칭이 좀 필요해요. 청림 출판사에서 제일 먼저 나한테 컨택을 했던 분이 지금 서서한 대표님 그분이야. 근데 그분이 나 정말 전업주부인 나한테 그러니까 내 블로그를 오랫동안 봤던 거지. 그러니까 이 블로그 글 보면 책을 내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컨택을 한 거잖아. 근데 그때 내가 감동했던 건 그 담당 에디터인 소정 씨가 내 블로그 글을 하나하나 다 본 거야. 그러니까요. 완전 꼼꼼하게. 그게 중요해요. 저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니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쌤 생각해보세요. 컨택은 서사원 대표님 저랑도 되게 친한데 컨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신사임당 책이 나오면 잘 될 것 같았는데 봐봐 대박 났잖아 이런 말. 근데 그걸 누가 못해. 그 사람을 섭외를 해서 그 사람이랑 계약을 실제로 하고 그 사람의 글을 그냥 유튜브로 뿜어내는 글들 막 말들을 책으로 엮고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 누가 하느냐는 거지. 또 이래. 효리가 책을 내면 잘 될 것 같아. 힐링에 대한 거. 누가 몰라. 다 기획해. 기획 누가 못해. 실제로 이효리랑 계약을 해야지. 그렇지. 김태호 PD 같은 분들 진짜 기획력이 너무 좋잖아요. 그 사람하고 기획력에 대한 책을 내고 싶어. 누가 생각 못해. 근데 그 사람이 시간이 되든 안 되든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해왔던 뭔가를 엮어가지고 이런 책을 냅시다 하고 구성안을 던지고 원고가 나오도록 끄잡아내고 이걸 에디터들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강연 의뢰가 오면 단칼에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은 그냥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져서 차마 거절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글도 그러니까 이런 출간 계약도 그런 것 같아. 그럼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내 글이나 컨텐츠에 대한 애정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집요하게 읽어왔고 분석해왔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이 에디터랑은 정말 하고 싶지. 그러니까 그거는 쌤이 그걸 알아봐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일반 어떤 저자분들은 그것도 못 알아봐요. 결국 나랑 실컷 얘기해놓고 다른 출판사에서 인세 1% 더 올려준다고 가요. 근데 그거 내가 10만 부를 팔아줄 수 있는데 딴 데서 초판도 못 팔고 끝날 수도 있는 거야. 1%가 중요하지 않아. 그치. 이 에디터와 기획자가 얼마나 제대로 진심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는 거지. 내일처럼 완전 그럼요. 팔 걷어붙이고 하는 것과 쌤 제가 한 그릇 뚝딱 이유식 있잖아요. 그 비화를 얘기해드리자면 사실은 한 그릇 뚝딱 이유식 여기 밑에 있는데 꺼내봐. 이 책 있잖아요. 이 책 이게 개정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저자 닥터호 선생님한테 제가 처음에 임신해가지고 블로그를 엄청 보게 된 거예요. 임신에 대한 글이나. 근데 승아란 아이가 한 6개월 정도가 차이 났을 거예요. 민결이랑. 민결 가졌을 때 승아 일기를 계속 쓰고 계시더라고요. 승아를 이제 갓 낳고 소아과 일기를 쓰고 계신 거 블로그에.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연락을 했어. 연락 딱 했을 때 이 선생님이 자기는 그냥 부담 없이
글을 쓰고 싶다. 나는 블로그는 나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내가 편한 대로 쓰고 싶다. 그래서 마음이 그러시다면 알겠다 하고 저는 계속 봤거든요. 왜냐면 나한테도 중요한 정보니까.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유식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6개월부터 이유식을 하잖아요. 이유식 레시피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코칭을 하고 솜씨 좋은 와이프가 다 만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이제 아기 낳고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그때 여기 이유식 중기 후기 막 이럴 때거든요. 몇 개월 만에 다시 연락했어. 선생님 아직까지도 마음이 없으신가요? 책을 낼 마음이 없으신가요? 이 선생님 대전에 계시거든요. 대전에 갈 일이 있어서 선생님 한번 뵙고 싶은데 안 되겠냐 했어요. 대전에 갈 일은 뻥이죠. 근데 이런 진심은 정말 내가 계속 통하는 것 같아. 이제 이유식체 할 마음 없으시냐 했는데 그 몇 개월 동안 마음이 좀 많이 바뀌신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걸 책으로 내주세요. 블로그로만 보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오신다면 한번 만날게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진료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비는 시간에 맞춰서 가겠다 해가지고 완전 자기가 컨택하고 기획한 거네. 그렇게 해서 대전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책이 15만 부가 넘게 팔린 거예요. 대단하다 진짜. 근데 블로그를 보고 이 사람 책 정말 잘 될 것 같아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까진 아니고 그걸 보는 눈도 굉장히 훌륭한 눈이에요. 그치. 근데 그거를 책으로 잘 담고 만들어서 저자랑 협업하에 이렇게 사이좋게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럼요. 책을 또 잘 만들고 계약을 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원고를 하나하나 받아낼 때까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또 그러고 근데 이거는 진짜 와이프가 다 한 거야? 요리 다 한 거야. 사진 다 찍어준 거야. 요리 진짜 잘해요. 근데 제가 여기 이것도 두 분이 찍은 거야, 와이프가? 네, 승아 엄마랑도 되게 친하거든요, 저. 근데 이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이런 요리하고 살림하시는 분들은 정말 살림 아니면 워킹맘이에요. 좌절이다. 워킹맘이야? 워킹맘이에요. 워킹맘인데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야? 네. 자, 전국에 계신 워킹맘 여러분. 책은 못 낼 망정. 이유식은 해먹어야 되는 거야? 와. 한 그릇 뚝딱 이유식 책 보면서 이유식 만들었다. 이유식을 만들어 오셨던 분들이 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유식을 주문을 해서 썼는데 워킹맘이라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다 핑계였구만. 이 책을 낸 사람이 워킹맘이라는 게 너무 충격이네요. 승아 어머님 대단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말 없이 그날 먹거리를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그런 분들이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분들 같아. 맞아. 이 이유식 책이 진짜 많이 팔리긴 많이 팔렸나 봐, 그죠? 그런데 책을 창고도 했지만 좌절도 했대. 그럴 수 있어요. 난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죠. 근데 못해도 괜찮아요. 나도 좀만. 15만 부 팔리면 저자는 얼마 버나요? 15억 버는 거 아니야? 아니다. 1억 5천 버는 건가? 아니다. 이것도 책이 비싸잖아. 책이 비싸. 한 3억 벌었겠다. 인세로만. 그치? 근데 사실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예요. 지금 260명이 오프 더 레코드. 야, 너무 많다, 사람이. 근데 정말 많이 기부하신 걸로 알아요, 제가 알아요. 어디다? 월드비전. 월드비전에 초반 전액을 다 하셨어요. 전액으로. 거의 이 개정되기 전에는 거의 전액 하셨을 거야. 대단하다. 진짜. 근데 그 마음으로 하셨어.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출판사에서는 싫어할 수 있겠지만 제가 또 카바 막 쳐드렸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책을 내도 블로그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레시피를. 그럼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는 레시피를 닫아야 책이 팔리는데 그게 그치, 있잖아요. 보통 브런치 작가들도 책 내면은 브런치 다 닫지. 근데 비공개로. 오케이, 알겠다. 회사에서도 나 근데 솔직히 이거 해주겠다. 봐봐. 그 블로그를 닫거나 안 닫거나 상관없어. 책을 살 사람은 사고
안 써서. 블로그 그 글 찾아보는 것도 대단한 노동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솔직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저는 회사 편에서, 그러니까 에디터가 내 회사도 아니고 내가 대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회사 편에 들어서 막 저자들한테 못되게 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이 사람이랑은, 저자랑은 어떻게 해서든 만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 인연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회사는 사실 마지막 잔에도 손해가 난다, 소리가. 마지막 잔 하실 거야? 한 병 더 까야지? 한 명 더 까야지. 회사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 최선의 수익, 매출을 올리고 나는 인간적인 유대는 저자들과 디자이너와 그치. 이런 외부인들하고 더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곰살이 되게 잘했지. 저는 회사에 정말 잘 들이받았어요. 막 이상한 소리 되게 많이 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약간 좀 출판사 에디터 같지 않고 무슨 연예 기획사 매니저 부장님 같은 느낌? 항상 그랬어. 봄살님 대단한 분이세요. 인물 났죠, 대구에서. 그렇죠. 대구에서 인물 났습니다.